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 민간 재건축 대비 분담금이 최대 72%, 평균 3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용적률이 현행 대비 최대 2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전 컨설팅 최종 대상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차, 중랑구 방우동 망우 1 재건축, 광진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13구역,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용산구 이천동 강변 강서아파트 등입니다. 당초 15개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했으나 대치 음마, 잠실 5단지, 청량리 미주 등 컨설팅 참여를 중도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및 통과 등 재건축 추진 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는 제외됐습니다. 7개 단지 중 비공개를 요청한 한 곳은 이미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신반포 19차도 유동적이며 건영 1차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개 개별 단지 사전 컨설팅 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현행 대비 용적률 증가는 B구역이 최대 258%포인트 증가하고 평균 182%포인트 증가합니다. 현행 대비 세대수 증가율도 B구역이 98%로 최대로 증가하고 평균 58% 증가합니다. 사업성 개선에 따라 민간 재건축 대비 조합원 분담금 감소율은 B구역이 74% 감소로 가장 크고 평균은 37% 감소하게 됩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로는 평균 96%포인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중 B단지는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단독 진행 시보다 용적률이 무려 258%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가구수도 크게 증가합니다. 도시규제 완화와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10에서 5%까지 완화하면 현행 대비 평균 5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가 늘어나게 됩니다. 용적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B단지는 가구수 역시 98%나 증가하게 됩니다.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통합지원센터는 분석을 했습니다. 공공재건축할 경우 기부 임대와 기부 분양이 늘어나지만 일반 분양의 절대 공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분양 수입이 크게 늘어 조합원 분담금 역시 기존 계획 대비 평균 37% 줄어들어 6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역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단지의 경우 74%까지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와 사전 컨설팅 이후 심층 컨설팅을 통해 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000가구 규모 단지의 3종 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부채납 50%를 적용할 경우 사업성 개선 효과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대체로 정비례하므로 현행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공공재건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300% 1410가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주거지역 상향 조정되고
용적률을 500%까지 받는 경우 가구 수는 2240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성을 뜻하는 비례율은 기존 84.94%에서 112.16%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동일 조건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2,5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추정 비례율은 74.97%에서 101.5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도 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선 효과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공공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상향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5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지더라도 이때에도 용적률 400%는 89.5%, 용적률 500%는 101.5%의 비례율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왼쪽 편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재건축 모의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37% 감소하지만 일반 분양이 2배가량 늘어날 때 기부 체납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를 평당 4,500만원으로 하고 용적률을 500% 적용하면 일반 분양은 용적률 300%씩 250가구에서 51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지만 기부 체납은 기부임대 160가구에서 기부임대 400가구 플러스 기부분양 330가구 합해 730가구로 기부 체납 물량은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지원센터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또는 비대면 사전 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설명회 이후 1분기 내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첨부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심층 컨설팅 절차도 시행하여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사업지 선정 절차는 2021년 1월 15일 사전 컨설팅 결과를 이미 회신을 했고 1분기 중에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2분기에는 선정된 조합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심층 컨설팅에 들어가고 주민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조합과 공동시행 시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단독 시행 시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동의율을 확보해야만 3분기에 조합과 LH 또는 SH와 공공참여 약정을 맺고 선도사업지로 확정이 됩니다. 지원센터는 더욱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2021년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방식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34번 이상 공공재건축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받은 단지들 모두 참여해도 1,400가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도 수백 가구 규모의 소형 위주여서 정부가 기대한 공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전 컨설팅에 강남권 단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서초구 신반포 19차는 사업 참여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신반포 19차 조합장은 인근 신반포 25차 한신 진일 빌라토와 통합 재건축이 여전히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사업성이 훨씬 좋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유일한 신반포 19차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시 용적률은 405%, 층수는 최고 40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조합이 추진했던 민간 재건축 때보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가구 수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 조합은 242채를 349채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97채 많은 446채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가구 수가 늘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기존 민간 재건축 대비 72% 줄어듭니다. 금액으로 1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수익성은 분명 개선됐지만 조합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조합원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명품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는데 공공이 참여하면 평범한 서민용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일반 재건축 대비 97가구를 더 지을 수 있는데 이 중 74가구가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이고 일반 분양 물량은 23가구에 그칩니다. 또한 광진구 중곡 아파트는 공공 재건축 시 전용 면적 48에서 61제곱미터 276채가 370채로 늘어나게 됩니다.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고 가구 대다수는 전용 면적 44제곱미터로 채운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가구 수는 일반 재건축 대비 94가구 증가하는데 이 가운데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은 58가구로 일반 분양 물량 36가구보다 약 2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은 최소 1억 8천만 원으로 민간 재건축 때의 1억 5천만 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합 관계자는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더 좁은 집에 들어간다면 누가 반기겠느냐며 추가 혜택이 없다면 공공재건축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정부는 조합으로부터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이때 음마아파트 4,424가구, 잠실주공 5단지 3,930가구, 청량리 미주 1,080가구 등 대단지들이 대거 참여했으나 결과 발표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된 데다 단지 내 주민들 간 이견에 따라 이들 단지는 모두 빠졌습니다. 재건축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대치 음마 잠실주공 5단지 청량리 미주 등이 줄줄이 빠지면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에도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은 5년간 5만 가구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인 93개 사업장 26만 가구 중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전 컨설팅 참여 가구는 7개 단지 총 1754가구로 공공재건축 시 1017가구가 늘어나 총 2771가구가 공급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이들 단지 모두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합지원센터는 1분기 중 2차 사전 컨설팅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 현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재건축 활성화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고밀 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는 늘지만 주변 교통이나 교육 환경 등 주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자본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건축은 참여를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